40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아내와 오붓하게 제2의 인생을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의 표정은 어두워져만 갈까요? 잠시 후 퇴직 후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한 남편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에 헌신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퇴직을 하던 날 세상은 온통 축복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출퇴근 전쟁도 숨 막히는 실적 압박도 끝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와 함께할 행복한 노후 계획뿐이었습니다. 달력에는 아내와 함께 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을 것이라 막연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부부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남편이 종착점, 과 아내의 새로운 출발점, 이 충돌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퇴직은 사회적 역할을 마친 종착점, 이제 아내라는 새로운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의 시작입니다. 반면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세상을 단단하게 구축해왔습니다. 구청 문화센터에서 배운 서예는 작은 전시회에 출품할 정도의 실력이 되었고 복지관 봉사활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사회적 관계와 평가를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죠. 김영수 씨의 하루는 아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면 묻습니다. 어디가?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오면 묻습니다. 언제 들어와?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묻습니다. 점심은? 내 밥은 어떡하고? 이 질문들은 처음에는 관심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 질문들은 아내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성역이었던 집이라는 공간에 남편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침범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 이라는 병명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의 설문조사에서는 아내 8명 중 7명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불편하다 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은퇴한 남편을 둔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무려 70%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은퇴 그 자체가 아니라 은퇴한 남편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자율성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아내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아내에게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김영수 씨는 점차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과거 회사에서 인정받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가 없고 아내의 눈치만 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무너진 자존감이 남성들을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곤 합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70대 남편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그는 퇴직 후 선물 투자에 빠져 평생 모은 5억 원과 자식들이 보태준 돈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아내 명의의 집까지 팔아치웠죠.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라고 못하라는 법 있어? 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남자야. 이 외침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는 것을 증명하려다 자신과 가족의 삶 전체를 파괴해버린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금전적 손실보다 평생의 신뢰가 무너진 배신감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의 갈등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폭발했습니다. 한 일간지에 소개된 해외 사례처럼 30년 넘게 써서 삐걱거리는 주방 찬장을 교체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고정 수입도 끊겼는데
무슨 찬장 교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낡아빠진 부엌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정도도 못 해줘요? 내 인생은 뭔데요? 이것은 찬장 교체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말 속에는 은퇴 자금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아내의 말 속에는 평생의 희생을 보상받고 싶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대화가 부부 사이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많은 은퇴 부부들이 겪는 비극의 전반전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깨달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말없이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따뜻한 국, 정갈한 나물 반찬. 늘 당연하게 받아왔던 그 밥상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적막한 식탁 위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퇴직한 후 단 한 번도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내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미루고 좋아하던 서예의 학원을 빠지고 부엌으로 향할 때 자신은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다니고 싶어 했던 대학원을 형편 때문에 포기하게 했던 기억. 그 미안함은 세월 속에 잊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한 일본 주부의 외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막상 일주일 같이 있어 보니 숨이 막힌다. 시키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얼마나 깊은 피로와 우울 그리고 체념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아내가 차려준 밥은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버텨내는 아내의 희생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김영수 씨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날의 눈물 이후 김영수 씨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두 가지 철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내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입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내 밥은? 이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툴지만 유튜브를 보며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을 배웠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스스로의 일과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집안일을 분담하기. 입니다. 이것은 아내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장보기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는 자신의 몫으로 정했습니다. 돕는다는 생각에서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으로의 전환,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을 되찾은 것입니다. 한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일본에서 은퇴한 남편 중 가장 인기 있는 유형 1위는 요리를 잘하거나 돈이 많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조금은 씁쓸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삶과 시간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세계를 지켜주며 더 단단하게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퇴직은 한 사람의 사회생활이 끝나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동료이자 동반자로서 바라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인생 후반전의 출발점입니다. 김영수 씨의 눈물은 절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위치를 깨닫게 된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밥상에는 아내의 희생 대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차린 음식들이 올라옵니다.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30년 만에 아내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웃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밥상의 온도는 오늘 당신의 작은 변화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